좌우 균형을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분 조금 작으신 분 와주시고, 네, 여성분 와주시고, 네. 자, 좀 가까이.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배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당한 구속으로 52일간 구금되셨지만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자유무음이 되셨습니다. 이제 곧 탄핵 심판 최종 그 선고를 앞두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 연합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반대의 의견을 모았고 그거를 지금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성명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양준원 전국 신학대학 연합회 지도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따가 성명서 발표해 주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드림 전국 신학대학 연합회 대표 회장이십니다. 전국 신학대학 연합회는 전국 신학대학의 신학생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김혜원 고신대 신학대학 대표시죠? 신학생인데 신학대학 연합회 고신대 쪽의 대표시고, 예. 그다음에 정수인 감리교 신학대학의 신학대학 연합회 대표시고요. 그리고 정재욱 백석대 전도사님, 네. 그리고 김신 장신대 전도사님, 예. 그리고 또 최준서 서울신학대학교 연합회 대표로 오셨고요. 그리고 김민 선생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지영 전국신학대학교 연합회 실무를 맡아보시는 간사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국신학대학연합회 지도목사 양준원 목사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 77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은 우리나라 안에 오래전부터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하고 세뇌된 주사파 세력에 대한 척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11번이라는 대통령 탄핵 변론 과정을 통해서 특히 대통령 변호인 측 김계리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깊숙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반국가 세력인 주사파 세력이 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하신 목적에 대하여 온 국민은 이제 분명히 다 알게 되었고 전국의 2030 청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10대 청소년들까지도 자유와 생명을 사랑하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후 대통령께서는 2025년 3월 8일 오후 5시 48분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국가 세력인 주사파 세력들은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전국 신학대학연합회 소속 7개 대학 25,800명의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조속히 업무 복구를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국 신학대학연합회 7개 대학에 있는 25,800명의 젊은 2030 지도자들의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 옛날 잘못된 사상에 물든 히틀러 한 사람에 의해서 유럽의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그 유대인 600만 명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후에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유대인 600만 명과 유럽의 무고한 생명들을 죽인 것은 히틀러가 아니라 히틀러의 잘못된 사상에 쇠뇌된 이 히틀러가 죽인 것이 아니라 히틀러의 잘못된 것을 꾸짖지 않은 유럽의 지성인들의 이 침묵이 바로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있을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우리 전국의 신학대학 재학 중인 전도사님들은 모두 모여 기도하고 역사와 정치를 더 깊이 공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조속한 업무 복귀를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서 복귀하여 나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겸손과 궁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25,800명의 전국의 신학생들은 더욱 하나님께 이번 기간에 가까이 가는 회개운동을 일으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운동에 온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미국의 이 독립 선언서의 기초를 만들고 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만드신 제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하신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 원합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en injustice becomes a law, our resistance becomes duty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불의가 법이 될 때 우리의 저항은 당연한 의무가 된다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2030을 이끌어갈 전국대학교 연합회, 신학대학 연합회 25,800명의 이끌어가는 이 전국대학교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내일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바쁜 중에 여기 와서 취재하시는 모든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전국신학대학연합회 대표장인 최드림 전사님께서 계속해서 외쳐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대드림 전도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는 모든 정치인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00만 기독교인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의하여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반국가 세력에 대하여 통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좌우의 개념을 넘어 공의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며 국가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른 국가가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북한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더욱더 꼭 자유민주주의로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1200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교회를 폐쇄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가 있으며 하루에도 반성경적인 법안을 발의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오고 을미사변이 있은 후 언더우드 선교사님, 에비슨 선교사님, 헐벗 선교사님은 고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추위에 떨며 목숨을 걸었고 그 이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한 자신이 나라가 아닌 조선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저희 또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국가 세력과 싸우고 계시는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복귀하실 때까지, 그리고 복귀하시고 나서도 저희 신학대학 연합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고신대를 대표한 우리 김혜원 대표님 나오셔서 계속 자유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학교 연합 국회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게 된 고신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하게 된 고신대학교 신학과 24학번 김혜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배우는 신학생으로서 저는 국가의 현 상황을 더 이상 침묵으로 지켜볼 수 없다는 결론에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을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국회 시국선언은 전국에 있는 신학교와 함께 선언문을 낭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신학대학교는 예전의 신학대학교가 아닙니다. 고신대학교뿐만 아닌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교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려는 학생들의 입을 막는 반대 세력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교들이 시국선언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고신대학교도 꼭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개엄 이후 최초로 신학대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후 우리가 몰랐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엄을 선포한 덕분에 저들의 실체를 알 수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각 대학별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려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신학교가 모여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은 국가와 정치적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이고 야당들과 헌법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불공정한 재판관들로 인해 신학교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을 반대하는 신학교 학생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님께 간절히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을 각하하고 헌법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한 나라의 재판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야당 정치 세력에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재판관님, 거대 야당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당 세력은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온 야당의 폭주 또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님들, 이 행사는 절대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공정한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계엄을 내란몰이라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엄 선포를 통하여서 예산안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될 뻔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고 입법부와 사법부 기능 마비,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재판관님들은 누구보다 법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지속적인 내란몰이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야당 세력의 행위는 어느 면에서 봐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계엄 선포는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가진 통치 행위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님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신다면 이것은 명백한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관련 증거도 매우 불충분하기에 형사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강행한다는 것은 적극 부당한 의견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판관님들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첫 번째,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진행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세 번째,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균형하게 있게 청취해 주십시오. 네 번째,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재판관님들, 우리는 사법부가 이번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 근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로서 1630만 국민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소추안은 정치적 갈등과 권력 투쟁에 산물로 보이며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의 선택을 무효화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한두 명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법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옥중에서도 성경을 읽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많은 사람들의 큰 위로와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맞닥뜨린 시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극복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주어진 상황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더욱 강한 마음과 총명한 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대통령님을 버리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성경 말씀에 의지하며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의 믿음과 결단력을 신뢰하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조배숙 의원님과 또 의원실의 우리 보좌관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쁜 중에 와주신 모든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앞장서 헌신하는 각 대학교의 대표들 정말 축복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나라 살리는 일에 더 힘차게 가열차게 달려가기를 결의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렷 인사 퇴장하겠습니다.